국밥집 하는 친정엄마는 원래 저런 자리 오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 앞에 놓여 있던 뜨거운 소고기국 그릇을 손으로 밀어버렸고 펄펄 끓던 국물이 엄마 얼굴과 손등 위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른 채 얼굴을 감싸쥐고 떨고 있었고 식당 안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제 친정엄마를 보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를 망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끔찍한 집안과 결혼했구나 하고요. 여러분은 만약 자기 엄마가 저런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는 몇 달 전, 제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한 방송 작가에게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 분당에서 살고 있는 48살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중견식품회사 대표였고 시댁은 강남의 건물도 몇 채 가진 부유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집안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부터 저는 늘 숨막히는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는 사람을 돈으로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동네 사는지, 무슨 차 타는지, 부모 직업이 뭔지 그런 걸로 사람 급을 나눴습니다. 반면 제 친정엄마 오말순 씨는 평생 국밥집 하나 운영하며 저를 키운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시장 가서 뼈 사오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 서서 국 끓이고 밤늦게 설거지까지 하던 사람이었죠. 손가락 마디는 굵게 휘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피한 건 제 시댁 쪽이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하던 날에도 시어머니는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밥집 하신다고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먹고 사는 건 감사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바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죠. 서윤 씨는 고생 많이 했겠네. 그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마셨지만 저는 엄마 귀가 빨개진 걸 봤습니다. 그 뒤로도 시댁은 늘 엄마를 아래로 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나 전을 가져가면 겉으로는 웃으며 받았지만 뒤에서는 시장 냄새 난다고 수군댔습니다. 시누이는 한 번은 대놓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국밥집 하는 사람이 있네. 그 말을 듣고도 엄마는 웃었습니다. 괜히 저 힘들까봐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참는 사람이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명절마다 친정 가는 것도 조심했고 엄마 국밥집 가는 것도 일부러 줄였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만 잘 살면 됐다. 그 말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만 보고 살았는데 저는 정작 엄마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터진 건 남편 회사 창립 20주년 행사 날이었습니다. 강남에서도 유명한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려 크게 행사를 열었죠. 정치인, 기자, 거래처 사람들까지 수십 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행사 며칠 전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번엔 장모님도 한번 모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 행사에 엄마를 부른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도 자리 잡았는데 뭐 어때?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며칠 전부터 뭘 입고 가야 하냐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백화점 가서 엄마 옷도 새로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비싼 옷이 불편하다며 결국 평소 입던 검은 바지에 단정한 카디건만 입겠다고 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도 엄마는 새벽부터 국밥집 문 열고 점심 장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냥 쉬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손님들 기다린다며 굳이 가게를 열었죠. 그리고 오후 5시쯤 급하게 머리 손질만 하고 식당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버렸거든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저쪽 끝자리 하나 더 놔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엄마를 다른 사람처럼 떨어뜨려 앉히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는 눈치채고도 모른 척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시선이 이미 이상했습니다. 다들 엄마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날 엄마 손에는 오래 장사한 사람 특유의 굳은 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일부러 엄마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음식 사업 쪽이랑 인연이 깊어요. 근데 길거리 장사랑은 차원이 다르지.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장사 오래 하면 냄새가 몸에 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까지 화끈거렸습니다. 엄마는 급하게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긴장한 나머지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식당 안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거 봐. 이런 자리 안 익숙하잖아. 저는 더는 못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엄마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됐다, 서윤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엄마 앞에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손으로 툭 밀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펄펄 끓던 국물이 엄마 얼굴과 손등으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아! 엄마 비명이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감싸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물티슈를 집어 엄마 얼굴을 닦았습니다. 엄마 피부가 금세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변명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좀 조심하시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주변 눈치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자들도 있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얼굴보다 체면이 먼저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걸 처음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그냥 가자.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는 자기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무너지게 만들겠다고요. 엄마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진 그날 밤, 저는 응급실 의자에 앉아 하얗게 붕대 감긴 엄마 손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더는 절대 참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엄마 얼굴이 그렇게 다쳤는데도 시댁에서는 단 한 명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 한 통만 남겼습니다. 기자들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당신이 잘 처리해. 여러분은 자기 엄마가 다쳤는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 드실 것 같나요? 저는 그날 응급실 복도에서 처음으로 남편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꺼내든 서류 한 장이 결국 남편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요. 응급실은 밤 10시가 넘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술 취해 다친 사람, 교통사고 환자, 울고 있는 보호자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치료실 안에서 화상 처치를 받고 있었고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깊은 화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 쪽은 당분간 흉터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저는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환자분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이미 많았는데 또다시 다친 겁니다. 잠시 뒤 엄마가 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 한쪽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고 손등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려 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한 표정을 지어? 엄마는 괜히 제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사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랬습니다. 누가 상처 줘도 자기 탓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함부로 대한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남편 목소리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거래처 직원 안부 묻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얼굴 다쳤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먼저 나와?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오늘 기자들 엄청 왔던 거.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괜찮다며 제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보다 당신 체면이 더 중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 번호를 차단할까 고민했습니다. 엄마는 괜히 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부 싸움 하지 마라. 저는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엄마는 왜 아직도 저 사람들 편을 들어? 엄마는 잠시 입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자기보다 제 인생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1시쯤 병원 복도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진통제 때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 유감입니다. 내일 따로 이야기하시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고작 유감이라는 말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화가 너무 크면 오히려 사람이 냉정해지더라고요. 저는 병실 안에서 자고 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3년 차였을 때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죠. 그때 남편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 무너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끝날 수도 있어. 저는 그날 밤 바로 제 개인 계좌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투자회사 명의로 우회 투자 형태를 만들어 남편 회사를 살렸습니다. 남편은 그 돈 출처를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물었습니다. 그 뒤에도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돈을 넣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능력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사실 그 회사 최대 투자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저와 제 변호사, 그리고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티 안 나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꽤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돈 자랑하는 순간 사람 보는 눈 흐려진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까지도 국밥집을 계속했던 겁니다. 돈 있다고 변하는 걸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은 그런 엄마를 평생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늘 들고 다니던 검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회사 투자 관련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서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남편 회사를 살릴 수도 있었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신우이였습니다. 새언니,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잠도 못 주무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응급실에 있어. 그러자 신우이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실수였잖아. 저는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 얼굴에 뜨거운 국물 쏟아놓고 실수라니요. 너희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았으면 그런 말 안 했겠지. 그러자 신우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이랑 수준 차이 나는 건 맞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 수준 차이 나지.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더 아래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잠결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저는 얼른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 엄마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저는 엄마 손등 붕대를 바라봤습니다. 붕대 아래 피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엄마는 평생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뜨거운 국물을 쏟고도 자기 체면 걱정만 하는 인간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변호사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투자 철수 준비해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병실 TV에서 남편 회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오늘 대규모 투자 발표를 앞둔 태성푸드. 저는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평생 능력으로 키웠다고 믿었던 회사가 사실은 제 돈으로 연명해 왔다는 거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기 아들 회사 최대 투자자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남을 함부로 짓밟고 살아도 영원히 안 들킬 거라고 믿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남편 회사 투자 발표회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돈 잃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우습게 봤던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될 때라는 거요. 여러분은 평생 무시하던 사람이 사실 자기 인생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저는 그날 남편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쯤 병원에서 나온 저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따로 운영하던 투자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빌딩 17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남편은 그 공간이 제 개인 자산 관리용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일부러 제 일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시댁이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아침 일찍? 저는 인사도 생략한 채 바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인 윤태성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성푸드 투자금 전액 회수 절차 오늘 안으로 시작해 주세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종 결정하신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엄마 화상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엄마 얼굴 한쪽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등은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이런 겁니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제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제가 얼마나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었죠. 한 번은 술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까지 숨기고 사세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사람 믿고 결혼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 회사 투자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삼성동 대형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입구부터 기자들이 길게 줄 서 있었고 포토월 앞에는 방송 카메라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이번 해외 투자 유치만 성공하면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기사도 이미 며칠째 나오고 있었죠. 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 VIP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식당 사건이 이미 회사 안에도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까지 매고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성푸드는 올해를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투자 관련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사장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저를 발견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행사장 바닥에 크게 울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줄 VIP석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하지 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난?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발표받기로 한 태성푸드 핵심 투자건 말입니다.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저한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금 오늘부로 전액 철수됩니다. 순간 행사장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저는 봉투 안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성푸드 최대 투자자는 제 개인 투자법인입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3번이나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 살린 것도 전부 제 돈입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지금 그만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는 거래처 부도 때문에 직원 월급 못 줄 상황이었죠. 기자들 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 막혔고요. 남편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원재료 계약 깨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제 투자법인이 돈 넣었습니다. 행사장 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 엄마가 수준 낮다고 하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근데 그 국밥집 딸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순간 행사장 여기저기서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제 우리 엄마 얼굴에 국물 쏟아졌을 때도 이렇게 다급하셨나요? 남편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때 기자 하나가 크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가족 식사 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화상 사진을 기자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행사장 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 정도면 심한데, 진짜 가족 맞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거의 울먹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회사는 건드리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어제 우리 엄마보다 회사 체면을 먼저 걱정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태성푸드 투자 계약 전면 종료합니다. 순간 행사장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뒤쪽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철수 공지가 이미 내부 시스템에 전달된 겁니다.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엄마가 국물 맞고 올 때는 없던 사과가 돈 끊긴다고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 회사 투자 발표회가 아수라장이 된 뒤 시댁 사람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밥 냄새 난다고 제 엄마를 비웃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오해였다, 실수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울었는데 막상 진실을 다 알고 난 뒤에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허무했습니다. 결국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시댁이 단순히 사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 돈과 회사를 다시 붙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친정 이야기도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숨겨왔던 가족의 진실이 한순간에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투자 발표회 사건은 그날 저녁 바로 뉴스 기사로 퍼졌습니다. 태성푸드 투자 철수 충격. 대표 부인 최대 투자자였다. 가족 갈등 속 폭행 의혹까지. 기사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투자 철수를 선언하는 장면, 남편 얼굴이 굳어가는 장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 손 붙잡는 모습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들 전화가 쏟아졌고 은행 쪽에서도 바로 연락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탄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의존도가 컸습니다. 그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 회사를 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자기 걱정보다 제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서윤아, 뉴스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다.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세대 사람들은 늘 남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억울해도 참고 모욕당해도 덮고 가족 깨질까봐 자기 감정 숨기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진한 선글라스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완전히 초췌했습니다. 뒤에는 시누이도 따라왔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들 보자마자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말순 사돈 몸은 좀 어떠세요? 엄마는 대답도 못하고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그러자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니야?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 얼굴에 국물 쏟은 건 안 큰일이고, 시누이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 얼굴에 국물 한번 쏟아볼까? 병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진짜 미안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때문이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죠. 누구보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도 태성푸드 무너지면 손해잖니.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돈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 돈보다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병실 들어오자마자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나와봐.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여기서 말해. 남편은 엄마 눈치를 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철에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잠시 입 다물었습니다. 장모님도 죄송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몰랐지?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당신 회사 살려줬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초 정말 남편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지금과 달랐습니다. 야망은 있었지만 사람 무시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탈했고 제 엄마 국밥도 맛있게 먹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회사 커지고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점점 많아졌고 남편은 그런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사람 금 나누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 국밥집 앞에서 남편 차를 본 거래처 직원이 인사하자 남편이 급하게 차 창문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묻자 남편은 작게 말했습니다. 괜히 이미지 이상해지잖아. 그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장모 직업이 창피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참았습니다. 회사만 안정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돈도 넣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정 쪽 자산 일부까지 정리해가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엄마 얼굴에 쏟아진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힘 빠진 얼굴로 고개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 사람들 걱정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TV 속 뉴스 자막이 바뀌기 시작한 건 태성푸드 추가 악재 발생, 숨겨진 부채 의혹.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숨기고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것도요. 태성푸드 숨겨진 부채 뉴스가 터진 순간 남편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 나한테 숨긴 게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급해지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그랬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자기 살 길부터 찾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평생 믿었던 남편이 뒤에서 몰래 자기 재산 빼돌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날 병실 TV 앞에서 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뉴스 속 기자는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성푸드 측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던 차입금 문제와 계열사 자금 이동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순간 병실 안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기사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 숨기고 있어?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미 답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원래 과장하는 거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시어머니 입술이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저런 말 절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 눈치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얼마야? 남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숨긴 빚이 얼마냐고.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조차 숨소리 죽이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남편이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400억 정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정확히는 420억. 제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400억이 넘는 부채를 저한테 숨겼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남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곧 정리될 문제였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꼭 당신 회사 지금 당장 부도 직전인데?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게 왜 투자 철수를 해가지고. 순간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까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남편은 입술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사람 진심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회사 재무팀 임원들이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행 쪽에서 추가 담보 요청 들어왔습니다. 남편 얼굴 근육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3군데가 계약 보류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재무팀 임원이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회사 최대 투자자가 저라는 걸요. 그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표님, 사모님 투자 철회가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윤아.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왜? 회사 망하면 직원들은 무슨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는 무슨 죄였는데?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가족이 우리 엄마 사람 취급 안 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국밥집 한다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숨기고 엄마는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보다 돈이 중요했던 건 당신들이었어. 병실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는데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금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서류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자기 명의 자산 상당수를 시어머니 앞으로 돌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상황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터질까봐 자기 재산부터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산 관리 잘해야 돼.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설마 뒤에서 저런 짓 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서류를 전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대표님, 남편이 재산 빼돌린 정황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자료 확보 가능하십니까?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윤 변호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해? 저는 조용히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걸 왜 봤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가 아니라 설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내 뒤통수 친 거야? 남편도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소리쳤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남편은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놓아. 남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망하면 나 진짜 끝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제 당신들 때문에 얼굴 다쳤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살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 차례야. 남편 집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던 날 저는 현관문 앞에서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제 인생이라고 믿었던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미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막히던 공기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웃깁니다. 분명 제가 떠나는 건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온 건 자기 회사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참고 살았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 적 있으신가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온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병실 창가 쪽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얼굴에 비치고 있었는데 붕대 아래 붉게 올라온 화상 자국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저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짐은 왜 들고 왔냐?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랑 있을 거야. 엄마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설마 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할 거야.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너 인생 망쳤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내가 안 갔으면 저는 바로 엄마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손등 붕대가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 먹여 살리느라 저 손 댄 거잖아. 엄마는 입술 떨면서 웃으려 했습니다. 국밥 장사 원래 이런 거다.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참고 살아? 엄마는 제 눈물 닦아주려다가 아픈 손등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 보는 순간 저는 더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퇴원 수속을 밟고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새로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고층 아파트였는데 사실 몇 년 전 제가 따로 사둔 집이었습니다. 언젠가 엄마 편하게 모시고 살고 싶어서 준비했던 집이었죠. 엄마는 집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이런 데를 내가 어떻게 사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야. 엄마는 계속 거실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걸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했겠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편하게 살게 해라. 그런데 정작 엄마는 평생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늘 검소했고 좋은 옷보다 시장 앞치마가 편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성푸드요? 네. 오늘 하루 만에 거래처 5군데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은요? 추가 담보 없으면 대출 회수 들어갈 가능성 큽니다. 순간 머릿속에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자기 성공만 믿고 살던 사람. 하지만 사실 그 성공은 제 돈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재산 이동건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 감았습니다. 예상대로죠? 네. 이미 일부 부동산은 어머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돈부터 챙긴 겁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나오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서 보니까 냄비에 국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등 다쳐놓고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가습을 끄고 엄마 손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좀 쉬어. 엄마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장사 30년 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 말 듣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파도 일했고 힘들어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날 밤 엄마는 거실 소파에서 옛날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엄마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저도 보였습니다. 그때 엄마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엄마는 사진 넘기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너 어릴 때 맨날 국밥집 테이블 밑에서 숙제했잖아.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손님들 술 마시면 나 용돈도 줬잖아. 엄마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재밌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돈 때문에 행복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정 때문에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그런 엄마를 평생 무시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 있다는 이유로, 국밥 냄새 난다는 이유로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 열어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까지 났습니다. 엄마는 남편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왔냐? 하지만 저는 엄마를 막았습니다. 엄마는 들어가 있어.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저는 현관문만 살짝 연 채 서 있었습니다. 할 말 없어. 남편은 잠시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사 진짜 위험해. 저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집까지 압류 들어올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해결 방법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전혀 진심처럼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만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망할까봐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몰라. 남편이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뭘?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떠나는지.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난 돈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도 당신은 체면 걱정부터 했잖아.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응, 엄마. 엄마는 붕대 감긴 손으로 제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제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8살이 돼서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결혼이 아니라 결국 엄마였다는 거요. 태성푸드부도 기사 뜬 날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 걱정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아주 긴 악몽 하나가 끝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생 잘난 척하며 살던 시댁은 하루아침에 사람들 연락이 끊겼고 남편은 기자들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잃어도 자존심만은 붙잡고 싶어 하나 봅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잃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혹시 너무 늦게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남편 얼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는 걸요. 태성푸드 최종 부도 뉴스는 전국 뉴스로까지 번졌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남편 사진이 크게 올라왔고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장모 무시하다 벌 받았네. 국밥집 어머니가 진짜 보살이다. 사람 무시하면 저렇게 된다. 기사 아래에는 발표의 영상까지 퍼졌습니다. 제가 투자 철회 선언하던 장면, 시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 남편 얼굴 굳어가는 순간까지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며칠 사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시댁 주변에 사람들 넘쳐났습니다. 골프 모임, 사업 모임, 백화점 명품 모임까지 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데 부도 기사 터지고 나서는 전화 오는 사람보다 연락 끊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신우이는 SNS 계정까지 닫았다고 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거리 두기 시작했고 거래처 사람들은 아예 남편 전화 자체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숨 쉬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참 안 됐다. 저는 가끔 엄마가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저 사람들이 불쌍해?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망하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진 않다. 그 말 듣는데 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사람 미워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저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붕대 푼 손등에 연고 바른 상태였는데 아직도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열어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순간 못 알아봤습니다. 며칠 사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까지 났습니다. 남편은 저 보자마자 힘없이 웃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저는 한동안 말없이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CEO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은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와. 남편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남편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왔냐? 남편은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화상 자국 때문이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 고개 숙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모님. 엄마는 얼른 손살에 쳤습니다. 됐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고개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끝났어.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은행은? 집도 넘어갈 것 같아.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들도 다 떠났고, 순간 저는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회사 처음 힘들었을 때 남편은 밤새 울면서 직원들 월급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돈 들어오고 사람들 치켜 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기 시작했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돼? 남편은 한동안 대답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응.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남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모님한테 그렇게 한 거. 엄마는 옆에서 괜히 눈치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하지만 남편은 고개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 모습 보는데 솔직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통쾌해야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사람 하나 망가지는 게 이렇게 순식간이구나 싶었거든요. 한참 울던 남편이 갑자기 제 쪽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저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 보면 엄마 우는 얼굴부터 떠올라. 순간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기회 엄청 많았어.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안타까운 얼굴로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저는 이상한 느낌의 통장을 받아봤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남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회사 잘 될 때마다 조금씩 넣었어. 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남편 바라봤습니다. 왜?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떠날 것 같았거든.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눈물 닦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설마 진짜 떠날 줄은 몰랐다. 저는 통장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남편 눈물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남편 손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닫히기 직전 남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남편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으니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왔던 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뉴스 기사로만 봤습니다. 태성푸드 최종 파산 결정, 대표 개인 회생 신청 검토, 강남 자택 경매 진행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기사 하나에도 가슴 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랑도 전부 오래전에 끝난 느낌이었거든요. 대신 제 마음 한쪽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엄마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요. 여러분은 혹시 너무 오래 참다가 뒤늦게 행복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엄마 얼굴 화상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붉은 자국은 많이 옅어졌습니다. 다만 손등 흉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엄마 손에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엄마 아프지 않아? 엄마는 늘 같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 같은 세대 사람들은 원래 아파도 아프다고 잘 말 안 한다는 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응, 나 가게 다시 열면 안 되겠냐? 저는 순간 숟가락 내려놨습니다. 뭐? 엄마는 괜히 제 눈치 보며 웃었습니다. 계속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쉬어야 돼. 그런데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밥 끓이는 게 내 인생이다. 그 말 듣는 순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엄마 국밥집은 다시 문 열었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 안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그대로였고 낡은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손님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보고 왔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국밥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줄까지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왔고 인터넷 카페에도 퍼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그런 관심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들 하냐? 하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엄마 손 꼭 잡아줬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은 잘 돼야 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엄마 눈가가 조금씩 젖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게 한쪽 구석에서 그런 모습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들 먹이는 걸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복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장사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한참 서성거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양복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까지 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라.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겨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국밥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국밥 앞에 앉아 한참 숟가락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 입 먹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히 못 본 척 물컵만 닦았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맛 예전 그대로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국밥은 원래 맛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창피해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나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요. 다만 너무 늦게 변했고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국밥 다 먹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꾸벅 인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남편 얼굴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계산대 위에 조용히 10,000원짜리 한 장 올려두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뒷모습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계절 하나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 괜찮냐? 저는 웃었습니다. 응,
엄마는 제 얼굴 한참 보더니 고개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람 됐다. 저는 그 말 듣고 웃음 터졌습니다. 내가 원래 사람 아니었나? 엄마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으로 저녁 바람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도 함께 퍼졌습니다. 예전엔 그 냄새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냄새는 제 엄마 인생 냄새였습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가족 지키고 평생 참고 버텨온 사람 냄새였죠. 저는 이제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등에 남아있는 작은 흉터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귀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걸요.